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사건들은 허구입니다. 각각 100만 원 예산으로 아는 형님과 필리핀 앙헬레스 밤문화 여행을 다녀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20만 원대 필리핀 왕복 항공권 구매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앙헬레스 도착 후 두 번째 날은 제 똘똘이가 잠에서 깨어나며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아침 피부에 닿아있는 여자의 부드러운 감촉과 따뜻한 체온이 느껴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고 제 옆에 곤히 자고 있는 필리피나 소녀의 알몸을 바라보니 또다시 떡 생각이 나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똘똘이가 그냥 섰습니다. 지금 존나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는 제 머릿속은 어젯밤 클럽 스카이트랙에서 픽업했던 그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찹찹해주었던 일들이 떠올라 저절로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똘똘이는 빨딱빨딱 아직도 힘이 넘쳐나는 듯 당장 거사를 치르고 싶다고 저를 졸랐습니다. 근데 내가 그녀의 이름을 물어봤었나? 사실 이름도 모릅니다. 떡 칠 생각만 하느라 이름도 못 물어봤습니다. 한 떡 더 치고 나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어젯밤 몽롱했던 뜨거운 밤을 떠올리니 제 똘똘이가 더 묵직하게 느껴졌고 어쩔 수 없이 잠자는 그녀의 이불을 슬며시 내리고 눈앞에 계곡으로 서서히 하나하나 훑어 그렇게 꼭지에 혀가 닿았을 때쯤 얇은 신음소리와 함께 깨어난 그녀의 계곡을 공략했습니다. 그녀의 꼭지는 어느새 빳빳해졌고 그렇게 앙헬레스에서 두 번째 날도 쏙쏙 발기차게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침을 질질 흘리며 지화자 좋다고 웨이트리스를 꼬셔갔던 형님은 숨겨왔던 그녀의 나무토막 내상으로 떡은 치긴 했는데 뭔가 하다만 듯한 느낌이랍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된 떡에 목말라 당장 낮바로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며 졸라댔습니다. 우주의 기운이 자기 똘똘이로 몰려오고 있다나 뭐라나 이상한 헛소리까지 합니다. 배가 고파 밥부터 먹자고 했지만 밥은 맥주랑 안주 먹으면 되잖아. 우리가 언제부터 아침밥 먹고 다녔다고. 아이고 형님은 밥 먹는 것보다 당장 여자 먹는 것이 더 급하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젯밤 마네킹과 하다마다한 레슬링 경기를 치른 형님을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구멍을 갈구하는 제 똘똘이를 위해 낮바 호핑을 출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앙헬레스는 밤에는 워킹스트릿, 낮에는 저렴한 양키 스타일 바들이 모여있는 돈주이 코에비뉴가 미군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언제나 싼 맛에 200배 즐기는 가성비를 따지는 우리는 당연히 졸리비 근처 지프니 터미널에서 지프니를 타고 돈주이 코에비뉴로 향했습니다. 우리끼리 이동할 때는 미군의 군용 트럭을 개조한 필리핀 대중교통수단인 지프니를 항상 이용합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이 10페소, 한국 돈으로 200원이면 웬만한 곳은 지프니로 이동이 가능한데 굳이 기본요금이 100페소에서 200페소까지 부르는 바가지 트라이시클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프니는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도 있지만 필리핀에 왔다는 기분을 실감나게 해주는 소중한 체험 현지인 느끼기입니다. 가끔은 옆자리에 귀여운 필리핀 소녀와 살이 맞닿는 두근두근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운이 없을 때는 옆자리에 수염 가득한 빠끌라가 제 옆에 꼭 달라붙어 앉아 저를 먹고 싶다는 듯 바라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위험한 장소가 지프니입니다. 어쨌든 싼 가격의 필리핀 현지 생활을 체험할 수 있기에 필리핀에 처음이라면 꼭 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프니를 타고 캔디바가 있는 돈주이 코에비뉴를 지나 프렌드쉽 가까운 클락톤 호텔 인근 걸스제너레이션 바 앞에 도착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클락톤 호텔 인근 한국인이 운영하던 걸스제너레이션, 이름하여 소녀시대 바와 그 옆에 있던 오렌지 바는 앙헬레스 최고의 가성비 바였습니다. 5만 원 안쪽에 가격도 저렴하고 바바애들 물도 좋아 앙헬레스를 가는 한국인들이 꼭 들려야 되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시대와 오렌지바 건물이 사라진 겁니다. 이럴 수가. 너무도 당황해서 그대로 건물 앞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앙헬레스에 올 때면 언제나 들리던 우리들의 꿈과 희망의 장소였던 소녀시대와 오렌지바가 사라지다니. 몇 번이고 다시 보아도 이 암울한 현실에 깨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진짜 눈물은 안 나오지만 제 마음은 진짜 아팠습니다. 오렌지와 소녀시대가 없으면 어디서 물을 뺀단 말인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충격입니다. 소녀시대바 밴드에 문의를 해볼까 별별 생각해보던 우리는 차츰 회복되어 하이웨이 바나 캔디바 등이 있는 낮바거리 초입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왠지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 위에 떠있는 저 뜨거운 태양이 우리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듯 온몸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하이웨이 바 앞에 도착한 우리는 공사 중인 하이웨이 바 건물을 보며 다시금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 대체 어디를 가야 한다는 말인가? 너무도 큰 충격에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던 우리 두 꼬리아노 발발이. 형님의 떡보챔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허기도 지고 연이은 충격에 지쳐있던 발발이들은 일단은 옆에 있던 캔디바로 들어가 맥주를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님은 이미 떠났고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앙헬레스 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려봤던 캔디바는 사실 양키 할아버지들이 주 고객층인 멍키 소굴입니다. 웃기. 양키 할아버지들은 우리들과는 그 취향이 아주 다른데 약간 전통 동남아 원주민스러운 스타일의 바바애들을 선호합니다. 전통 동남아 원주민 스타일의 바바애들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앙헬레스 돈주의 코에비뉴 초입으로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름 재미는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코리아노 방필러들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말에 처음 이곳에 오지만 바로 경악하며 떠나는 멍키 매직, 원숭이 몽키우리인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우리가 들렸을 때 여전히 많은 바바애들이 있던 캔디바는 이전의 기억들과는 다르게 나름 숨은 진주가 있었습니다. 빈속에 맥주가 너무 들어가서 눈이 이상해 보이나? 일단 배고파서 맥주로 허기를 달래러 들어온 캔디바에서 숨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 바바에는 캔디바 스타일은 아닙니다. 딱 보아도 어려 보이는 외모와 가녀린 몸매의 그녀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진주를 저만 본 게 아닌가 봅니다. 눈치 빠른 아저씨 형님이 딸내미 뻘돼 보이는 그녀를 보고 흥분하며 달려가 그녀 옆에 앉아 버린 겁니다. 너무도 놀랄만한 속도였습니다. 어린 소녀를 위해 바로 레이디 드링크를 주문한 형님은 그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연신 즐거워했고 그녀도 아버지 뻘되는 형님이 마음에 들은 듯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손을 내어 주었습니다. 나 오늘 무조건 예로 간다. 어젯밤 나무토막 내상과 우리들의 꿈과 희망의 장소가 사라져 침울해 있던 형님. 그렇게 바로 회복하며 마마상부터 불렀습니다.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어쩔 수 없이 멍한 눈으로 원숭이 댄스 무대를 바라보며 홀로 맥주를 홀짝이던 저는 내심 늦은 제 판단을 아쉬하며 형님과 소녀가 있는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필리핀 나이로 이제 막 성인 나이, 만 18세가 된 그녀는 아직은 남자 경험이 없는 체리였습니다. 체리는 아직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는 소녀를 지칭하는 말로 이제 막 성인이 된 소녀로 보통 바에서 아웃사이더로 다른 바바애들과는 따로 앉아있고 손님이 원한다면 같은 테이블에 음료를 먹을 수 있고 외출도 가능하지만 쏙쏙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마마상으로부터 체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형님은 번개 같은 속도로 체리를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그 체리 소녀가 마음에 들어도 떡을 못 치는 건 절대 안 되는 형님입니다. 오로지 떡을 치기 위해 이곳에 온 우리들에게 노쏙쏙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그렇게 캔디바에서 맥주로 배만 채우고 나온 우리는 주변의 다른 나바들을 하나 둘씩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들렸던 근처 간판에 XXX만 써있던 트리플 X 바에서 숨은 진주들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 주변의 다른 바들을 갔다가 우연히 들리게 된 입고된 X만 3개 써있는 이상한 간판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의 발기찬 앞날을 밝혀줄 깜찍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처음 바바애가 5명뿐이 없어 작은 물량에 실망했던 우리는 나름 괜찮아 보는 소녀들 왁구의 자리를 잡고 필센을 한 잔씩 주문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필센입니다. 항상 필리핀 바호핑을 할 때마다 마시는 필센은 그 특유의 쏘는 듯한 독특한 맛 때문에 떡자리 움직임과 같아 제 최애 맥주입니다. 주변에 다른 손님이 없어 우리에게 집중이 된 시선 속에 우리가 아는 강남 스타일이 흘러나왔습니다. 리듬에 온몸을 맡겨 몸을 흔들기 시작하니 바 안에서 모든 소녀들이 우리를 따라 춤을 추기 시작됐습니다. 바바애들은 서로 우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양손에 포즈를 취하며 싸이의 말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누가 가장 떡을 열정적으로 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뛰어오르는 금발의 바바애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늘씬한 몸매에 긴 금발머리를 가진 그녀는 확실히 떡 하나는 잘 칠 것 같이 흔들어댔고 저는 그녀에게 레이디 드링크로 화답했습니다.
앙헬레스에 올 때마다 느꼈지만 일단 잘 노는 애들이 아침까지 온몸 개운하게 잘 흔들어줍니다. 레이디 드링크의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연실 제 옷 속으로 손을 넣고 가슴 부분을 문지르며 제 정신을 흔들어 놨습니다. 옆자리의 형님도 이곳에 와서 기분이 좋은지 단발머리 바바에 하나를 껴안고 연실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이곳은 광란의 현장이었습니다. 단발머리 바바에의 손이 형님 바지 안으로 들어가 꼬물딱대고 있던 것이 보였습니다. 굉장합니다. 대놓고 똘똘이 서비스를 하는 모습,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겁내 부럽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 현지인들과 몸으로 한류 문화를 체험한 우리는 각자 파트너를 끼고 워킹스트릿의 한국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바의 손을 잡고 땡기며 연실 즐거워하는 우리 형님. 오늘이 우리 형님이 천국 가는 날인가 봅니다. 언제나 만수무강하십시오, 형님. 아직은 이른 시간이지만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앙헬레스 워킹스트릿입니다. 각자 옆자리에 파트너를 끼고 술을 마시며 이 시간을 즐기기 시작한 우리들은 언제부터인지 노래는 안 부르고 각자 딴짓에 바빠졌습니다. 옆에 금발머리 파트너와 술을 먹으며 그녀의 온몸을 더듬다 발견한 형님 커플은 진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아니, 대담해도 정도가 있지. 옆자리에서 대딸이라니. 아까 바에서 하던 손장난은 그냥 장난 같았습니다. 단말머리가 이제는 형님 바지까지 내리고 대놓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은 이미 흥분했는지 눈알이 뒤집힐 정도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지만 도무지 남의 똘똘이를 지켜볼 수가 없어 눈을 돌리려던 그때 제 바지 속으로도 무언가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슬슬 만져대더니 어느 순간 뱀처럼 꿈틀거리며 슬며시 침투한 그녀의 손은 그 역동적인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살 흥분을 시키는데 어느 순간 바지를 내리더니 똘똘이의 차가운 입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맙소사. 노래방에서 처음 느껴보는 짜릿함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옆에 형님이 있어서 그런가? 침대에서 받을 때와는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바리맨들이 왜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 침대에 있을 때보다 더 흥분이 됩니다. 흥분도 잠시, 찍찍 해탈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건너편의 형님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바라보니 이미 형님네 커플도 한 번 쭉쭉 빨고 끝난 것 같습니다. 눈이 반쯤 풀어진 형님을 바라보니 오늘 낮에 쌓였던 슬픔의 눈물이 똘똘이에서 모두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 쭉쭉 빨아주는 서비스라니. 끝내줍니다. 양키 할아버지들이 왜 이 멀리 필리핀 앙헬레스 낮바까지 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낮밥 아파인 2,500페소, 약 5만원. 이건 진짜 껌 값입니다. 앞으로 앙헬레스에 오면 항상 양키바로 가서 5만원의 행복을 찍어야겠습니다. 100만원으로 필리핀 앙헬레스 밤문화여행 다녀온 이야기, 필리핀 양키바 투어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영상 마지막에 20만원대 필리핀 저가 항공권 예매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필리핀 밤문화 여행 경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항공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항공권을 찾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구글에서 스카이스캐너를 검색합니다. 스카이스캐너는 각종 여행사, 항공사 홈페이지와 연동이 돼서 가장 저렴한 항공권 가격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앙헬레스 밤문화 썰푼다는 초급 유튜버라 광고 지원 등은 없는 상태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지를 서울, 도착지는 클락으로 설정합니다. 클락 국제공항은 앙헬레스가 있는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으며 과거 미군의 공군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가는 편을 클릭하면 아래에 보이는 달력이 표시됩니다. 달력에서 각 날짜마다 다른 색깔이 표시되는데 초록색은 항공권 비용이 저렴한 날짜이고 주황색은 조금 비싼 가격이며 빨간색이 표시된 날짜에는 항공권 요금이 비싼 날입니다. 출발지, 도착지, 가는 편, 오는 편을 설정한 뒤에 검색하기를 눌러줍니다. 해당 날짜가 예매 가능한 여러 항공편들이 나옵니다. 11월 왕복 항공편을 찾아보았는데 대략 왕복 37만원 이상으로 나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서 클락까지 직항을 이용할 경우 새벽 1시 전후에 필리핀에 도착하고 클락공항에서 앙헬레스 워킹스트릿까지 블루택시로 요금 500페소의 시간은 약 1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11월에 서울에서 마닐라로 갔을 때 항공권 요금입니다. 가장 저렴한 항공편은 에어아시아로 왕복 요금 약 22만 원입니다. 앙헬레스로 가실 경우엔 새벽 도착보다는 오후 도착을 권장합니다. 마닐라 오후 4시 15분 도착, 떠날 때는 오후 5시 40분에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가격은 왕복 약 24만 원입니다. 한국 도착 시간이 밤 10시 40분입니다. 직접 찾아보시면 다른 시간대도 많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마닐라를 거쳐서 앙헬레스로 갈 때 이용한 항공편입니다. 선택하기를 클릭합니다. 가는 날과 오는 날 출발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트립닷컴부터 다양한 여행사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스카이스캐너는 다양한 여행사들의 가격 비교를 알려주는 사이트고 실제 항공권 예매는 여기서 확인한 연결된 사이트에서 하게 됩니다. 저는 가장 저렴하고 제가 자주 이용해본 트립닷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여행사별 티켓 가격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트립닷컴이 가장 저렴하지만 다음에는 다른 여행사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럼 트립닷컴을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트립닷컴 사이트에서 아까 확인한 항공편을 다시 확인합니다. 간혹 스카이스캐너에서 확인한 가격이 변동이 되어 보다 비싼 가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다른 여행사 사이트를 일일이 다시 들어가 봐야 하는데 여행 날짜가 가까울수록 가격 변동이 많습니다. 트립닷컴에서는 운임을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 신청합니다. 24만 4,700원입니다. 이 가격은 변동이 됩니다. 더 싸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날짜가 지날수록 비싸집니다. 오른쪽의 수화물 정보를 보시면 위탁 수화물은 불포함니다. 위탁 수화물은 공항에서 처음 티켓을 받을 때 카운터를 통해 보내는 짐을 말합니다. 위탁 수화물은 도착 후에 다시 찾는 짐을 말하는데 저가 항공요금에는 이 위탁 수화물을 못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휴대 수화물을 7kg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휴대 수화물을 비행기에 가지고 가는 짐을 말합니다. 보통 기내 수화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지품이 추가되는데 보통은 메신저 백이나 작은 백팩을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해줍니다. 또 휴대 수화물 7kg은 보통 작은 기내용 수화물을 말하는데 높이 56cm, 가로 36cm, 넓이 23cm 크기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되도록 휴대 수화물 캐리어는 작은 것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크기 규정을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 준수해야지 혹시 모를 피해를 안 당합니다. 가장 저렴한 24만 4,700원짜리 예약 정보를 확인합니다. 결제 후 바로 항공권이 발권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 1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결제 후 신용카드 앱으로 결제 현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결제가 되었는데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의 오류로 미결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결제를 진행했을 경우 무조건 카드사 앱에서 결제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비에젯 항공사 사이트에서 결제 오류로 같은 항공편을 3번 중복 결제해서 결제 취소할 때 전화기 붙잡고 2시간 동안 영어로 개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취소 및 변경 규정이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를 예매할 때는 취소하면 거의 못 돌려받거나 몇 달 뒤에 수수료를 제외하고 받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4만 원의 왕복 티켓을 샀는데 취소 시 편도당 42,400원 수수료가 붙고 또 트립닷컴에 수수료 3만 원까지 내야 되는데 이게 편도 가격이니깐 실제로는 24만 원 왕복 티켓을 취소할 경우 72,400원 곱하기 2 하면 14만 4,800원을 수수료로 떼고 돌려받는 금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돌려받는 게 아니면 한두 달이 지난 뒤에 돌려받습니다.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저가 항공원으로 예매할 때는 날짜를 변경하거나 취소를 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예매해야 됩니다. 구글 계정이 있는 분들은 예약 진행 전에 미리 구글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로 트립닷컴에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꼭 가입을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모르는 실수 시 꼭 필요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탑승객 정보를 입력합니다. 영문성, 이름, 성별, 성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이때 꼭 여권에 나와 있는 영어 철자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영문 철자가 틀렸을 때 이름 변경도 사실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비행기를 탑승할 때 영문철자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탑승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수화물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추가 수화물이 있는 경우엔 추가 요금을 내고 위탁 수화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편도당 20kg 위탁 수화물에 46,500원이 추가됩니다. 왕복 시 20kg 추가 위탁 수화물 요금이 96,000원이 더 들어갑니다. 예약 진행할 때 느낌표를 누르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코로나 때만 가입해봤는데 이런 보험의 경우 막상 현지에서 사고 났을 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사고 났을 때는 현지에서 본인이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나중에 병원 진단서와 영수증을 트립다스컵에 청구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행 중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나중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병원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는 건너뜁니다. 맨 아래쪽에 전체 동의를 선택하고 금액과 가는 날짜, 오는 날짜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추가 수화물이 필요할 경우 추가할 수 있는데 비용이 커집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다시 확인합니다. 이름은 여권에 나온 이름과 동일해야 됩니다. 또 출국할 때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제 친구가 여권이 만료된 것을 모르고 앙헬레스 가려다가 못 간 경우가 있습니다. 편도당 12,100원 이상을 추가하면 본인이 이용하고 싶은 좌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체크인을 일찍 할 경우에 체크인 카운터에서 원하는 쪽 좌석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데 돈을 추가로 내면 미리 선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 최종 확인을 클릭하면 결제로 진행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번호, 카드 소지자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카드에 영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카드 유효 시간. 그리고 카드 뒷면에 표시된 3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대신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맨 아래 최종 결제 버튼을 누르면 예약 정보가 나오고 결제가 완료되며 결제가 완료된 후에 카드사나 페이앱을 통해서 제대로 결제가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혹 결제 오류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대로 결제가 됐는지 확인은 카드사 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제를 마무리하고 앞서 입력했던 이메일로 들어가면 트립닷컴을 통해서 예약 결제된 이메일이 와 있습니다. 이메일에서 발권 완료된 서류의 첨부 파일을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공항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처음 할 때만 조금 복잡한 해외여행사 사이트를 통한 저렴한 항공권 인터넷 예매 방법이었습니다. 앙헬레스 밤문화 썰푼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